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이 딱 한 올해 한 50이 있으라고 보세요. 한번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한 번씩 상한가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하이볼이고, 이 종목은 뭐 시장이 3월달에 급락을 하더라도 이거 뭐 5%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좀 로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 한번 딱 보면 돼요. 그냥 상가 간격이 한 번에 있는 종목이면 아니 2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면 굉장히 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려면은 이제 우리가 강심장,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좀 이제 변동성 없는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짧게 해서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우리 모험을 의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집중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좋은데 손실 비용도 굉장히 크다는 거. 분할 투자를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있는데 수익도 낮아진다는 거를 잘 보시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운율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게 나가야 될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3, 4, 5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3, 4, 5번이거든요. 네. 성장주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비관론자들이고 가치 투자자들은 낙관론자들이다. 성장주 투자자는 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 주식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치 투자자들은 모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믿음으로 건전한 기업 중에서 비교해 가격이 싼 주식을 산다. 4. 경기가 둔화하면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귀해지므로 성장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다. 반면에 경기 둔화에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불리해진다. 이런 기간에 이른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이 발생한다. 경기 둔화 초기에 일부 주식은 퍼가 낮아져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익이 계속 감소해 결국 퍼가 다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5. 금리가 상승할 전망이면 이익이 금방 나오는 회사 가치주를 선택한다. 금리가 하락할 전망이면 이익이 장래에 나올 회사 성장주를 선택한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타트 시작했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예, 이게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은 금리가 하락기에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좋다는 거고요. 금리가 상승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되게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 가치 투자라는 게 성장성이 좀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조차도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 때가 이제 굉장히 좋을 때, 금리 올라갈 때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최근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영역 카페에서 가치주가 왜 힘드냐, 어렵다, 뭐 얘기하는 게 사실 다 이제 이치에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반전이 한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낮추는 최단치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지금 이제 잘 모르니까 사고 있고, 지수 인덱스만 내가 사라고 이제 막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네? 돈을 벌면 이제 욕심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이 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 정도의 그 학습 능력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가치주를 공부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미리 사놓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올려주면은 해피하게 이제 이익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뭐냐면은 이제 투자라는 거는 상당히 있는 게임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면은 그 주식은 판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판매이 내가 더 가보니까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3월달에 주가가 이제 묻지마 급락이 나온 게 뭐였겠어요? 기계들이 팔아버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펀더들이 마진콜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내다 팔아 보니까 금 가격도 폭락을 하고 해서 집사람이 오면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금값가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진정해라고 막 그랬어요. 저
요거 하다가 하나만 있다가 요걸 해라 했더니 갑자기 또 여기 없어지고 어제 밤에 갑자기 그 벚꽃이 잘 피었는데 밤 벚꽃이 좋다면서 같이 요즘 밤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잖아요. 참 조명 좋으니까 한번 산책 다니시면은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내일이라도 한번 이제 남편분 혹시 와이프하고 같이 다니면 되겠어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애인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윤중로 있잖아요. 이게 윤중로에가 벚꽃이 4월 1일부터 이제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잽싸게 그 전날 갔었죠. 그때 벚꽃이 그때 많이 안 폈던데, 근데 그렇게 좋은 데 아니더라도 한번 벚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밑에 네 번째 줄은 우리가 남자친구님. 투자의 세계에서부터. 예. 투자의 세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심각한 약세장도 삶의 한 국면이며 그 영향에서 무조건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을 프로는 알고 아마추어는 모른다. 둘째, 시장이 험악해져도 프로는 평소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원칙과 목표를 저버린다. 아예 그런 원칙이나 목표마저 없는 아마추어들도 많다. 네. 이게 벤저민 그램이 현명학 수사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책이 1949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49년도 초반부터 벤저민 그레엄이 그 자금의 25%에서 75% 사이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남은 주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짚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이 뭐 몇 프로라 얘기하고 인버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가치 투자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따지는데 무슨 어떤 가치 투자냐면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벤저민 그레엄이.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늘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폭락이 나와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해서 실컷하셨던 분께서 앞으로 한 5년 투자하면은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폭락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이제 폭락했지만 5년, 아니 7년 뒤에 폭락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운석이 떨어졌다든지 뭐 너무 나간다요. 정말 투자라는 건 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데 위기가 나오지 예상했던 방식의 위기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대박 종목은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에는 대박 종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98년 슈퍼게임들은 정권주로 슈퍼게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권주에 관심 많이 갖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정권주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정권주로 슈퍼게임이 된 생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대가 약세장을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약세장이 있기 전에 주도주가 그 다음 시대의 주도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주를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최근 2, 3년 동안 반도체주, 5G들이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세장을 인정하잖아요, 다들. 약세장이 들어왔으면 이 다음 약세장 끝나고 강세장이 왔을 때의 주도주는 이 두 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움이 뭐 무려 7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왔는데도 우리는 이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세 추종 전략과 추세 반전 전략이 있어요. 그죠?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 그러니까 트렌드 팔로우는 제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르면 더 오른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이제 전략이 시장의 90%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과천 있잖아요. 과천 8단지 아파트인데 2014년도에 한 3억 정도 안 하던 게 지금 시의거래가 15억 찍었어요. 이게 몇 배 오른 거야 이게? 3배 올랐잖아요. 이거를 캡처했다면 그냥 상상해도 그냥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투자가 얘가 모멘텀 투자,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지금 예수하고 싶어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투자자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추세가 반전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세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머나 이거 6년 올랐으니까 한 60년 더 올라가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조금 먹어오더라고요. 이제. 한 6년 올라왔으니까 2년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 추세 추종하자. 이런 이제 전략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그 홍수록 박사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강남 상구는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강남 상구 아파트는 6년째 신고가. 근데 보니까 312주 신고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추세 추종이 아니라 추세 반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욕먹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강남 상구 아파트 못 갈 거다 이제. 그러면 어디가 가냐? 내가 사는 아파트는 간다. 우리 아파트는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추세를 추정해서 근데 추세 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악플이 엄청 달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밑작업에 나서 우리 카페에서 여기 올리면은 악플이 나올 텐데 방어 좀 해달라고 시도 찾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이렇게 겁먹고 있었는데 시도 출 만큼 악플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철 박사님이 다 삭제하고 있나 봐요. 아주 이제 고마우신 분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시세를 쭉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맨 위에 있는 여기 이게 급등락 이게 하이볼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뭐냐면 과천시예요, 과천시. 근데 과천시가 버블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2006년도에. 그래서 평당 1000만 원도 안 하던 게 3,500만 원까지 3,500원 날아갔네요. 이때 추세 추정하는 몸의 투자자들이 2006년도에 과천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러면은 한 8년이 빠졌을 거예요. 그럼 이 8년을 빠질 때 남편분이 이거 사자 그랬으면 와이프한테 엄청 욕 들어먹었고 와이프가 사자 그랬으면 남편도 욕 들어먹었을 거고 두 분 다 의견 협치를 해서 샀으면 부부싸움이 안 나고 서로 이제 그 말이 없는 부부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 부동산을 투자 잘못하면은 파산해요, 파산. 왜냐면 사이즈가 크거든요. 우리 주식을 말아먹어도 한강인까지 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몇 분은 내가 들어갔다 온 분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는 잘못하면 진짜 이렇게 한강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추세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추세 반전을 추구하는 맞추려면은 이때 사야 된다는 거 이때. 2013년도 14년도 이때. 그 훨씬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가천시 아파트가. 그때 산 사람이 3.5배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자들은 순전히 다 축의꾼들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돈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월천 대사님을 최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영기의 하이를 한번 하자.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투자자의 어떤 만남을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좋은 신생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래서 사실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나 아파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할 게 아니라 추세 반전을 넣었을 때 진짜 큰 축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부동산에서 갖고 왔는데 성남시부터 이제 고양시까지 들고 왔는데 이 고양시 같은 아파트를 사고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자유우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치부터 완전히 이제 우파로 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 올라가게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에 세 개. 이 세 개는 왜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갔는데 탑3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이 지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같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이 와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끝날지를 알면 뭐 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그 워렌 버핏 필리핀사가 후에 나타나가지고 코로나19는 뭐 매월 며칠이나 끝날 거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꾼 홍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냐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돈을 벌 거라면은 그 너무 거시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시고 개별 종목을 집중하시고 개별 종목을 공부할 이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은 지수 정도만 보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이 얘네 세 개랑 앞에 있는 과천도 다 공통된 거는 신축 또는 재건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도 그런 테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식이 가만히 있는데 날아갈 일이 없죠. 어떤 실적이 붙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시켜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배달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해서 먹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 이름은 뭐 좀 이따가 보고 말씀드리고 그거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은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신고가를 못 달리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뭐 다크서클 생기고 그냥 뭐 굉장히 그냥 인생을 엉망하고 있는데 사실 갈 것들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널리 생각을 그때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 혼자서 그냥 뭐 그냥 있지 않고 나온 게 그죠? 좀 이따가 얘기 좀 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하고 투자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예, 동생이 집은 어디냐면은 그 서울이 이제 서울에 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세종시 쪽에 식당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이따가 금방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세종시에서 금방 올라오기에 힘들어져 가지고 전세 살다가 아예 그냥 세종시 집어서 어떨까라고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보고 형님 뭐 세종시에 자기 집 살까봐 고민인데 그 형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집 외에는 집을 사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사실 형님 말고 그 친구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친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다. 그냥 서울 집 사람 서울 아닌 거는 이제 뭐 가치가 없는 거다 했더니 그래도 형님 말씀도 정말지만 형 친구한테 꼭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그래 알았다 이거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미련한 내 동생이 투자 동생이 세종시에 있는 새뜸 식단지 더 싼 키스테이트를 무려 6억 5천이나 주고 살려고 그러는 이런 뭉쳐한 놈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응징해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그 삼국시대 이래에 도읍 있던 데는 전부 다 지금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도읍 공공했잖아요. 옮길 때마다 지금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세종시가 도읍이냐 도읍이 아니야. 그래서 도읍인 것 같다 했더니 그럼 올라갈 거다. 그럼 그 도읍에서도 그리고 큰 평형이 올라갈 거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 아, 내가 그때 약간 말을 실수했던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야 이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런데 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하고 사버렸어요. 이게 이때예요. 그때 이거 아마 9월인가 그랬을 거야. 이때 9월 달인가 계약했다고 여러분들 아마 이 단지 이 건설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내가 지난달에 만났더니 내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부동산은 뭐 조정을 받네, 뭐 폭락하냐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거래가예요, 그죠? 실거래가. 그죠? 실거래가가 지금 2.3억 올랐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 떨어지네, 오르네 갖고 하면은 싸움이 여기서 아마 반씩 나와서 하면은 이제 아마 지금 뭐 다음부터 뭐 안 나오죠, 아마.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를 종목은 오르고 떨어질 종목도 아파트는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거는. 2016년도에 그 제가 아는 그 사촌 동생이 거제도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려고 하니까 거제도가 국제 도시가 돼가지고 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인기수도 좋고 그래서 사면 어떻겠냐 그래서 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때 가격이 한 3억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가 1억 9천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가서 한 5년 전 6년 가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있었다면은 혹은 1억이라는 돈이 있었다면은 1억으로 갭 투자를 거제도 할 수 있고 과천에도 할 수 있었다면은 과천에 갭 투자 1억을 했던 분은 그거로 통해서 한 700% 수익이 됐을 거고
거제에 투자했다면은 1억을 거의 다 날려서 거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주식으로 와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2년 뒤에 3,000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번 사람이 있을 거고 3년 뒤에 주식시장이 현 시세 정도 한 1,600, 1,700에 유지되더라도 돈 벌 사람은 돈을 벌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 벌 기업을 사서 투자하면 되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로우 볼 전략을 취해보자. 너무 변동성이 높은 거 나는 상가 아니면 하한가 둘 중 하나 나온 정보 아니면 안 사겠다 라는 전략보다는 좀 변동이 낮은 거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건데 빠질 수 없는 건데도 빠졌을 때 사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몰빵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주식, 부동산, 채권을 이제 잘 분산했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에 잘 분산했는데 주식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주식이 대우조선 해양을 사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이잖아요. 그리고 집 부동산은 이 옆에 있는 이 거제 많이 풀어지는 주식을 사고, 그리고 채권은 이제 채권이 현금흐름이잖아요. 이 여기 있는 가게를 차리고 하면은 그냥 이게 부산 투자예요. 이게 그냥 한방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은 주식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 주식을 산다든지 그리고 이게 좀 이런 분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망했었던 분들이 자기 회사에 너무 애착심이 많으면은 자기 모든 퇴직금하고 이제 돈을 자기 회사 주식만 갖고 있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장기간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 투자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야 되고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려면은 분산도 다양한 이제 자산으로 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화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렌이라고 있잖아요. 세이렌이 이제 구미호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에 구미호가 있다면 유럽에 세이렌이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미인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미인인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 사람만 지금 정신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아무도 여인이 아니라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이 세이렌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은 이 노래에 그 유혹이 된 뱃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는 그 기에 민납으로 이제 다 막아버려요, 노래 소리 안 들리게.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지나갈 때 세이렌들 노래 부르면은 빠져 죽으니까 노래 잘 안 듣기 위해서 다 길을 막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율리시스라는 이 사람은 난 노래 듣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은 얘한테 유혹에 빠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쟤는 근데 나는 꼭 노래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없다. 죽거나 아니면 살려면 이런 사람들처럼 길을 막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깨려내가지고 정말 뱃사람들은 길을 막고 자기는 길을 막지 않았어요. 길을 막지 않고 그럼 사이렌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대신 손발 꽁꽁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역시나 이 세이렌은 요괴들이 나타나고 욕을 하는데 욕하니까 얘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들려고 지금 눈이 지금 막 부리부리하고 뛰어들고 싶잖아요 지금. 그런데 손발을 꽉 묶고 나버리니까 노래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죽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아예 개별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털어막아 버리고 난 개별 종목 필요 없다. 그냥 인덱스 ETF로 가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미리 두 가지 리포트 입고 오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유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미리 보내준 거는 유가가 오를지 모르고 나면 이제 만약에 29 이하에서 유가 ETF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대박 뜰 수 있겠더라고. 근데 한 발이 늦었어요. 우리 모임이 조금만 빨랐으면 제가 그 얘기 했을 텐데. 근데 이제 ETF를 투자해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이렌의 목소리를 안 듣고 개별 종목에 투자 안 하는 방법은 이 뱃사공의 전략인 거예요. 길 털어맞고 개별 종목 안 보고 투자하겠다는 전략이고. 근데 세이렌의 노래도 듣고 싶고 죽기도 싫으면은 손발을 훅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의 작업입으로 옮겨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식사 오신 분하고 식사할 때 그걸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그 아파트를 산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아파트를 왜 사냐? 굉장히 급하게 샀거든요.
집도 안 보고 집 아파트 사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급해 그렇지 집도 안 보고 어떻게 아파트 사시냐 했더니 자기가 내년에 이제 올 상반기 분기에 시장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은 내가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빠지지 않았는데도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고 와이프한테 다짐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나한테 돈 주지 마라. 이렇게 묶어놔버려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지난달 3월 뭐 1위부터 사고 싶다고 하면 미치려고 그랬잖아요. 1,800개 깨지니까 몰빵하고 싶잖아 다들. 그때 이제 손발이 묶여져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세일랜드의 유혹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금을 갖고 하반기에 이제 충분 요괴들이 없어지고 나섰을 때 그 산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한 30개 중에서 후퇴를 하다 보면 좋은 입지가 좋은 이제 전략적 위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일랜이 2018년에도 나왔어요. 이게 미드가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세일랜이라는 이게 요괴가 나오는데 이거 2018년 세일랜은 그 노래 부르면서 사람 욕한 게 아니라 아예 튀어나와가지고 도화사냐면서 그런 프로가 있는데 이제 이 세일랜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상명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시험 방송 보지 말라고. 그래서 경제 TV 같은 거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이 유혹에 빠져버려요. 이게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그 52주 친구가 종목. 그게 지수가 10% 빠져도 친구가 종목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경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괴가 딱 보면 이게 눈이 부리부리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게 구미호 있잖아. 꼬리가 9개 달린 그 요가 사람을 어떻게 올려요. 이게. 사람 머리 위를 9번 뛰어리기잖아요. 이게. 또 사람이 혼이 빠져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죠. 그죠? 오제 마법사는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 들었었죠. 오제 마법사는 우리가 이 모든 거는 이제 뭐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을지 그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게. 오제 마법사 작년에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이 네 명이 그 마법사 찾아 가봤더니 마법사를 흉내내는 그 박사가 있었을 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금융 투자에서는 항상 핵심을 주거든요. 우리들한테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모든 거를 다 깨주려고 하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그냥 3월달에 괴로워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수도 못 맞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가지고 이게 또 안 좋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만나갖고 그냥 퍼마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제가 썼던 글인데 이거 제가 미리 10분, 12월 29일이나 5월 이상 빠질 거라 얘기했거든요. 이게 거의 다 맞았죠. 이때 제가 얘기했던 건 요거였어요. 근거는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주가는 이렇게 나던데 신용장고 사상 최고였어요. 9조 원 때. 그러면은 이제 9조 원 때면은 코로나가 아니라도 뭐가 터져서 확산 날 거라고 봤어요. 석 달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석 달이 못 갔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랬을 때는 버핏 지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GDP하고 마켓캡이 이제 시가총액이죠. 여기서 이제 115 이상이면은 뭐 굉장히 이제 과열된 건데 작년 12월 30일에 봤더니 이게 115가 아니라 153이었어요. 작년에. 그 미쳤죠,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소설 칠 거예요, 이거. 소설 친구도 바로 치지 않고 이게 더 올라왔어요, 시험당과. 그래서 이거는 뭐 상관할 거 했는데 이거 갖고 나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듣거라 안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또 내받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 판단 근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그 GDP 대비 토탈 마켓캡이 너무 과도했다는 거하고 위에서 보면은 이제 시종장고가 많았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시종장고가 이렇게 높았던 게 떡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죠 그럼 그죠? 그런데 이제 3월 20일 날 3월 19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이때가 저는 마켓 딱 사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3월 20일인데 3월 19일이 딱 저점이었어요. 이 저점이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게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9조 5천억이 6조 5천억으로 3조가 빠지면서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 총무님이 뭐 한번 벚꽃 필 때가 됐는데 벚꽃이 필 것 같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사야 된다고 내가 흥분했죠. 그냥. 지금 사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그 모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사부터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땡기면 안 되겠냐 좀 난리였어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규칙과 좀 어긋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샀던 것들이 이제 좀 수익이 났죠 이제. 그러면 현금은 이제 이때 이제 소진을 해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3월 20일이거든요. 인버스가 뭔지 알죠? 2배짜리 이렇게 사더라고요. 와 이거 개미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시켜도 못할 텐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르면 더 올라간다, 떠지면 더 떨어진다. 딱 우리 앞에 지표를 보면은 이 지표를 보시면은 사야 될 때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때 더 떨어진다고 그것도 레버리지 2배로 그냥 하방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응징이 바로 나가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엇박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추세 반전을 우리처럼 추세 반전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황당한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만든 건 이제 대파의 대차, 대충 팔고 대충 사 다 올라간다 이제. 요때는 대충 사서 다 돈 벌어요 그냥. 우리가 유리한 뜻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흑자 좀 하지 마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이 좀 더 뒤에 한번 올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이제 V자 반등이니 W자 반등이니 A자 반등이니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시장 전망은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지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표상으로는 시중증권가 다 떨어져 버렸고 지금 부동산에 자금이 왕창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자금이 급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1,400, 1,300 갈 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1,200, 1,100까지 갈 수도 몰라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은 지수는 여기 머무르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글쎄 그 얘기를 아마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하고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야 될 때이고 단지 그게 어떻게 W자가 될지 V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N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오르는 시점이 올해 말까지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오르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정보 이제 사서 이제 살때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오르면 더 오른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이거만 이제 먼저 깨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떨어지면 반전할 거다, 오르면 또 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소음인지 정보인지 잘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상을 해보시라. 명상. 예. 각자 집마다 가서 이제 명상해갖고 내 마음에 떠도는 거는 나의 생각인가 누구의 생각인가 예, 그렇게 탄식해보는 거예요. 오늘 김일구 상무님께서 얘기하는 게 나의 생각인가 김일구 상무님의 생각을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소에 여기 여자분 많이 계시는데 요가 있잖아요. 요가 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쪽에 대박 터뜨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는 이제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음. 그러니까 소음에 빠져서 많은 이제 정보들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시장의 90%는 시세에 추종하는 분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에 추종하신 분들의 논리 우리나라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분 생각을 전부 다 스킵하시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하고
이도저도 안 되게 됐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그때 진짜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부동산 전문가가 이제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요즘 부동산 하던 친구들이 주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넘어왔더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시기를 한대요. 어떤 거는 것들이 주식판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사고 있는데 너가 하면 대통령 당할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폄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굉장히 빡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보다 투자를 공부를 하면 될지 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이제 부동산 자금들이 지금 저쯤에서 오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주식했던 분들의 그 계좌는 평균 한 30-40% 돈이 다 나있을 거예요. 지금은. 날고 뛴다는 투자자조차도.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분들은 공부까지 열심히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슈퍼게임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특정하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부동산처럼 하는 주식 이런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들 생각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빠른 매매보다는 이제 좀 명상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돈을 벌어가는 그런 5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한 시간 했죠 이제. 네. 한 10분만 쉬었다가 서비스